세상 어디에도 개인이 존재하고 세상 어디에도 게이들에게는 존재한다. 개이 있다. 시작합니다. 어머, 다리가 나오네. 네 다리 아무도 관심 없어. 아니, 숭해가지고. 숙녀라고? 숭하다고. 숭하다고. 네, 저희가 1부에서는 결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2부에는 게이들에게 결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건데 조금 진지하고 딥한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건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진지하고 철학적이고 딥한 주제가 나오면 더 딥하게 들어가세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말을 오늘 별로 안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너무 딥하게 들어갈 때 머리채 잡고 잠깐 꺼집어내는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네. 여기 은둔분들이 있잖아요. 전 솔직히 게이들이 그렇게까지 결혼할 생각을 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요. 아, 벌써? 결혼에 대해서 생각 자체를 하시나요?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애당초 그러니까.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애초에 이 주제를 갖고 왔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이 이 사람들이 애초에 결혼에 대한 생각을 해봤을까? 그 이야기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주제를 가지고 온 거야 사실. 그런 내가 말이- 게이들의 결혼 생활은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꼭 그 얘기를 하려고 이걸 가지고 온 게 아니지. 게이들의 결혼식 어떨 것 같아? 이 말부터 약간 설레. 항상 근데 하시는 얘기가 있잖아요. 34살. 아, 제가 이게 뭔 말이냐면 저는 이제 결혼식에 대한 로망도 있는데 장례식에 대한 로망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제가 죽는 장례식이 아니라 저는 게이들의 수명은 35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얘한테 한 말이 뭐냐면 35이 되면 그러니까 그때까지 뭔가 동반자를 못 만났어. 그럼 나는 게이 장례식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었거든. 그래서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쪽 바닥 생활을 접겠다. 그럼 뭐하고 놀게? 남자는 기본적으로 외모를 많이 봐. 어린 걸 좋아한다고. 근데 진짜 35이 마지노선이야 내가 보기엔. 그 이후로는 아무리 동안이어도 노화가 보여. 이 연애 시장에서의 가치가 너무 떨어져. 굉장히 솔직한 발언이고 맞는 발언일 수 있는데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이 의견과 관련이 없고요. 일단 한국에선 동성 결혼이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 해외에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서 해외에서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 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제가 결혼할 로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저는 동성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입장은 아니에요. 제가 겪어본 적이 없고 완전 그냥 내 안에서 도는 생각이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잘 되나? 약간 이런 입장? 제 주변에도 있어요. 결혼한 친구가 있어요, 실제로. 커플 정도. 그렇게 예쁘게 살고 있다는 느낌은 못 받았어가지고. 이상적으로 예쁘게 사는 것 같지 않다. 근데 우리가 봤었을 때 이상적으로 예쁘게 사는 부부의 모습은 일반 부부에게서도 사실 찾기 어렵지 않나? 라는 맞아요. 그러니까 객관성 하나도 없는 사실 완전 주관적인 생각인 거지. 그러면 동성 결혼 자체에 대해 부정보다 결혼 자체에 대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것 네, 같아요, 내가 그럴 수도 봤을 있어요. 특히나 저희들은 주변에 사례 자체가 없잖아요.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도 그냥 함부로 말하기 참 어렵기도 하죠. 그러면은 사례가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사례가 한번 제가 되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어요. 나는 해외에서까지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어. 왜냐면은 결혼이라는 거는 축하를 받고 내가 같이 있고 싶은 사람들은 다 한국에 있잖아. 그러니까 한국에서 하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한국에서 내가 그 사례가 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려면 일단 연애를 해야 되는데 애초에 결혼 아직 못해서 연애 자체를 못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괜찮으신 분들이 있으실까요? 오. 있겠지. 있을 거예요. 있겠지. 나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그러세요 그럼. 사실 별거 없을 수도 있어. 만약 통과됐다고 쳐 한국에서 진짜 별거 없을 수도 있어. 내가 법제화 얘기를 왜 하냐면 결혼을 하고 싶어서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사랑을 해? 그래서 같이 살게 됐어. 그러면 법적으로 법제화가 되지 않았을 때 불이익들이 너무 많은 거지. 그런 것들 때문에 법제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사실. 일반 부부들은 사실 공동 명의를 해도 세금이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동성 부부는 그렇게 되는 거고 싱글세와 비슷한 거겠지.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법제화가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법제화에 대한 얘기도 한 거였고. 근데 막상 법제화가 돼도 되게 활발하게 이루어지긴 어려운 거죠. 맞아. 사실 당장 내일 이루어지더라도 한 12, 10년은 더 걸리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조금씩 이야기가 퍼져나가야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사례도 좀 더 필요하고. 그래, 지금 봐. 세상이 생각보다 빨리 변하고 있어. 왜냐면은 나 20살 때까지만 해도 게이 유튜버? 해봤자 10년도 안 된 이야기인데 그때만 해도 게이 유튜버가 얼굴을 까고 나온다? 이건 정말 센세이션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 근데 지금 엄청 많은 분들이 나왔잖아. 나도 그렇고 너도 그렇고.
데뷔 한 달 차.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거에 대한 목소리를 조금씩 내다보고 언젠가 바뀔 수 있으니 진짜 순식간에 바뀔 수도 있는 정말 모르는 일이야. 7, 8년 전에 처음으로 게이 유튜버 나왔을 때 이렇게까지 게이들이 많이 유튜브에 나올지 얼굴을 까고 정말 모르는 일이야. 이제 자식 문제도 빼놓을 수가 없죠. 어머 이제 좀 짬이 찼네요. 자신 얘기 이제 딱 하려고 했는데 자신 얘기를 바로 하시네요. 자식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이 얘기도 있었었어. 이거는 이제 게이들끼리 했던 얘기긴 한데 만약에 동성 부부가 이제 정식으로 법제화가 됐어? 그럴 때 아이 어떻게 하고 싶어? 입양하고 싶어? 아니면은 이제 우리는 정자니까 난자 얼려서 뭐 이렇게 하고 싶어? 라고 하는데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그런 행동은 아직 좀 그렇다. 교육 자체도 기준치가 없어요. 남남에 대한 기준치가 없어요. 모한테 받아가는 교육, 부한테 받아가는 교육이 다 존재하잖아요. 너무 정보도 없고 내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다. 한 생명체를 책임지고 그 발달 과정을 다 책임지게 되는 거잖아. 그거를 과연 동성 커플들이 제대로 할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개인적으로 그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냐 이것보다는 그 아이가 겪을 고통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야. 그것도 있죠. 인생이 하드코어로 시작. 내가 만약에 한국에 사는데 그런다? 그건 조금 아직은 좀 그런 것 같고 왜냐면 아직 우리도 살기 힘든 시대인데 우린 다 그 왜 이게 하드코어로 된다는지 알고 있잖아. 우리는 어렸을 때 겪으면서 자라왔으니까. 어딜 가도 소수라는 이미지로 시작하고 어딜 가도 뭔가 눈에 띄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거의 미날이 되는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미국에서 동양 가정. 너무 많은 리스크들이 있어. 어쨌든 너랑 나랑은 딱 그런 입장인 거야. 동성 법제화? 그거 오케이. 근데 아이까지는 좀 그렇다. 너무 그래요. 사실 많은 그림이 그려지잖아. 부모 참관 갔는데 어머니 불러오세요 했는데 남자가 토박토박 걸어가. 이게 너무 피할 수 없이 힘든 상황들이 너무 많다. 너무 어려운 문제고 사실 저는 미드를 되게 많이 봤었어.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라는 뭔지 알아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주제들만 다뤄. 섹스든 또 성에 관련된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그리고 거기서도 회장의 어머니가 레즈비언이야. 그러니까 다양성에 대한 걸 정말 많이 보여주는 건데 거기서도 그 학생회장이 말을 해. 사실 난 엄마가 2명이다. 그러니까 그 사회에서도 그 정도로 얘기할 정도라면 그래. 아직은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단계는 법제화 정도다. 지금은 조금 어두운 조금 딥한 얘기들을 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했어. 네. 그럼 어떤 삶을 원해? 전 전업주부요. 이거 진짜 라이트하게 넘어가면 아이가 없으니까 그냥 둘만 둥가둥가 잘 살면 되지 않을까. 붕가붕가도 하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방식으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식이에게 결혼이란? 환상이다. 어떤 의미인지 한번 좀. 결혼은 항상 로망이 있지만 이게 가질 수 없다라는 게 좀 더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더 갖고 싶고 더 바라게 되고 더 원하게 되는 그런 판타지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부정적인 말도 했지만 너무 하고 싶어요. 그럼 남자에게 결혼이란? 저에게 결혼이란 분홍색 구름이다. 존나 물어보기 싫다. 왜? 왜죠? 약간 나는 뮤직비디오든 뭐도 봤을 때 하늘이 분홍색이거나 보라색이거나 약간 이런 설정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야. 네. 그때 약간 내가 내 마음속에 있는 표정이 있어. 내가 분홍색 구름을 봤었을 때, 분홍색 하늘을 봤었을 때 실제 표정은 그냥 이러고 있을 거야. 근데 내 마음속에서 우와 약간 진짜 이러고 있어. 만화 보면은 애기들 이건 좀 귀엽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내가 결혼하면 그렇게 그러니까 아이처럼 해맑을 수 있는 순간이지 않을까? 정말 비슷한 경험조차 없기 때문에 너무 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왠지 모르게 제가 그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 뭔가 동성 결혼에 대한 사례가 될 것 같아. 여기까지 남자애였고요. 근데 진짜로. 지금까지 게이 있다. 아니 씨발 왜 마무리해?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개빡치노. 이거 나 썰 하나 있다? 그때 제가 대학교가 음악 관련된 약간 그런 수업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악기를 해야 되는데 봉가라는 악기가 있더라? 흔드는 악기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때 그런 게 있었어. 하나 둘 셋 넷 하면 봉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수업이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런 거 했었는데 하루 왼쪽에 봉가만 하고 있으니까 근데 난 그걸 봉가로 들었었거든? 근데 난 진짜 그런 뜻인지 몰랐어. 그래가지고 길을 지나가다 애들이랑 같이 지나가다 봉가 하고 지나가다 애들 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였어. 근데 그것도 엄청 옛날잖아. 그거 모르겠지. MZ들 모를걸? 스컬이랑 똑같아.